안녕하세요. 멜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가죽 바닥을 이용해서 빅 쇼퍼백을 떠볼게요. 마커링은 코를 보기 힘들다면 꼭 준비해 주세요. 최소 2개에서 4개를 준비해 주세요. 바늘은 코바늘 7호를 사용하고 영상에서는 종이실 중 하나인 라탄 로이실을 사용합니다. 사용할 가죽 바닥은 이렇게 2겹으로 되어 있고 가죽 바닥을 보호해주는 속꼬발이 달려 있어요. 속꼬발이 앞에 오게 2겹을 함께 잡고 이 테두리 구멍에 코를 떠줄 거예요. 가로 34cm, 세로 11cm 크기의 가죽 바닥을 사용합니다. 우선 코를 줍기 전에 마커링 2개 준비할게요. 마커링으로 가운데쯤에 표시를 할 건데요. 먼저 윗부분은 오른쪽부터 16번째 구멍에 표시합니다. 윗부분은 이렇게 마커링 걸어두고 아랫부분은 반대로 왼쪽부터 16번째 구멍에 마커링 걸게요. 그리고 테두리를 따라 코를 떠보도록 할게요. 시작 위치는 윗부분의 오른쪽 모서리예요. 오른쪽 모서리에 바늘 콕 찌르고 실은 5에서 7cm 정도 여유를 두고 잡습니다. 가죽 바닥 뒤에 놓고 함께 잡아주세요. 첫 단은 짧은뜨기로 떠줄 거기 때문에 바늘에 실 감아서 빼고 기둥으로 쓸 사슬 한 코 떠주세요. 자투리 실은 위로 잡아당겨서 놓고 같은 자리에 다시 바늘 콕 찔러요. 바닥 뒤에 있는 자투리 실은 이 라인 따라 뜰 때 바닥과 함께 떠줘야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자투리 실을 바늘 위에 오게 두고 함께 떠줄게요. 이어서 바늘에 실을 감아서 앞으로 빼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아 모두 통과시켜 빼주세요. 첫 코에 마커링 표시할게요. 계속해서 자투리 실은 함께 떠주세요. 두 번째 구멍에 콕 찔러서 짧은뜨기 한 코 뜰게요. 그리고 다시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짧은뜨기 할게요. 같은 자리에 바늘 콕 짧은뜨기 한 번 더. 이렇게 3코를 2개의 구멍에 만들었어요. 계속 반복해서 뜰 건데요. 한 코, 2코, 한 코, 2코, 한 코, 2코로 반복해서 마커링으로 표시해둔 16번째 구멍까지 쭉 뜰게요. 먼저 3번째 구멍에 짧은뜨기 한 코, 네 번째 구멍에 짧은뜨기 2코, 계속해서 마커 표시한 곳까지 한 코, 2코를 반복해서 떠줄게요. 마커링 걸어둔 곳은 마커링을 빼고 2코 마저 뜰게요. 지금 16개의 구멍에 총 24코를 뜬 상태예요.
반대편에 남은 16개의 구멍에도 똑같이 24코를 만들어 줄 건데요. 한 코, 두 코로 뜨지 않고 대칭이 되도록 떠줄 거라서 두 코, 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 한 코를 반복해서 끝 구멍까지 짧은뜨기로 떠줄게요. 먼저 짧은뜨기 두 코 뜰게요. 다음 18번째 구멍은 짧은뜨기 한 코, 짧은뜨기 두 코, 다시 짧은뜨기 한 코, 모서리 구멍 부분까지 두 코, 한 코를 반복해서 떠줄게요. 이렇게 다 뜨고 나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이 되게 떠져요. 일단은 마주보는 면끼리 대칭이 되게 코를 만들어줍니다. 이번에는 편물을 돌려서 옆면을 뜰게요. 옆면의 구멍 개수는 10개고 옆면은 가운데 기준으로 대칭을 신경 쓰지 않고 5코를 늘리며 떠줄게요. 아까 한 코를 만든 첫 번째 구멍부터 뜰게요. 첫 번째 구멍에 바늘 콕, 두 코 떠줍니다. 한 코 뜨고 한 코 더 뜹니다. 그럼 모서리 구멍은 3코가 떠진 걸 볼 수 있어요. 모서리 구멍 부분은 항상 3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다음 두 번째 구멍에는 짧은뜨기 한 코 떠주세요. 세 번째도 짧은뜨기 한 코, 네 번째는 짧은뜨기 두 코 떠주세요. 짧은뜨기 한 코, 이번에는 짧은뜨기 두 코, 이번에도 두 코 떠줄게요. 다시 짧은뜨기 한 코, 짧은뜨기 한 코, 마지막은 두 코 떠주세요. 옆면은 10개의 구멍에 15코를 만들어줬어요.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남은 면을 뜰 건데요. 마주보고 있는 이 반대편과 대칭이 되게 떠줄 거예요. 아래는 한 코, 두 코로 진행하고 반은 두 코, 한 코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 면과 대칭이 되게 떠주려면 이 첫 번째 모서리 구멍부터 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 반복해서 떠주시면 돼요. 그럼 이어서 떠볼게요. 첫 번째 구멍부터 바늘 콕 찔러서 짧은뜨기 한 코 뜰게요.
그럼 다른 모서리처럼 이렇게 세 코가 됩니다. 두 번째 구멍에 짧은뜨기 2코 뜰게요. 다음은 짧은뜨기 1코, 짧은뜨기 2코, 반대편 면과 동일하게 마커링 표시했던 16번째 구멍까지 1코, 2코를 반복하면서 뜰게요. 마커링은 빼고 짧은뜨기 2코 떠주세요. 아래처럼 대칭으로 떠줄 거라서 이번에는 떴던 것과 반대로 2코 1코, 2코 1코를 반복해서 모서리까지 떠주면 돼요. 먼저 17번째 구멍에 짧은뜨기 2코 뜰게요. 다음은 1코, 다시 짧은뜨기 2코, 다시 1코, 계속해서 모서리 구멍까지 2코 1코를 반복해서 떠주세요. 마지막 코까지 뜨면 이제 한 면만 남았어요. 이 남은 면은 아까 떴던 이 반대쪽 면과 대칭이 되게 뜰 거예요. 아까 떴던 것과 반대로 코늘림을 해줄게요. 첫 번째 구멍부터 짧은뜨기 2코 뜰게요. 이렇게 모서리 부분은 3코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다음은 짧은뜨기 1코, 이번에도 1코, 2코, 이번에도 2코, 이번에는 1코, 다시 2코, 1코 뜰게요. 여기도 짧은뜨기 1코, 마지막에는 2코 떠주세요. 마지막 코에도 마커링 걸어주세요. 그리고 첫 코와 끝 코를 이어줄게요. 마커링으로 표시한 첫 코에
콕 찌르고 바늘에 감아서 모두 통과시켜줍니다. 일단은 총 126호가 되어야 맞게 떠준 거예요. 이어서 2단을 뜰 건데요. 2단은 바디 부분을 뜨기 전에 바닥과 옆면이 각지게 되도록 테두리를 따라 한 번 더 떠줄게요. 마커링 걸어둔 첫 코에 다음 코, 두 번째 코부터 빼뜨기로 한 바퀴 쭉 돌려서 떠줄게요. 두 번째 코에 바늘 콕 찌르고 바늘에 실 감아서 빼고 그대로 바늘에 걸린 고리에도 통과시킬게요. 이어서 세 번째 코에도 바늘 콕, 빼뜨기로 떠주세요. 계속해서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 한 코씩 진행할게요. 마커링 걸어둔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 할게요. 그리고 첫 코와 끝 코를 연결할 건데 빼뜨기 부분의 첫 코가 아닌 마커링 걸어둔 1단의 첫 코에 연결할게요. 1단의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합니다. 그럼 바닥 테두리를 따라서 이렇게 띠처럼 한 줄 생기게 돼요. 3단부터는 옆면을 뜨게 되는데요. 2단 덕분에 각이 살아있게 만들어져요. 3단은 이 라인에 뜨지 않고 옆으로 돌렸을 때 보이는 코에 떠줄 거예요. 가까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뜨지 않고 마커링 걸린 뒷코를 따라 뜰 거예요. 바닥을 앞으로 살짝 돌려서 바로 붙어있는 이 잎사귀 모양의 코에 3단을 진행할게요. A와 B 무늬 중에 3단은 A 무늬로 떠줍니다. A 무늬는 짧은뜨기와 사슬뜨기를 사용해요. 3단은 짧은뜨기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기둥코로 사슬 한 코 만들게요. 마커링 걸어둔 첫 코에 바늘 찌르고 짧은뜨기 한 코 떠주세요. 마커링은 3단의 첫 코에 옮깁니다. 사슬 한 코를 만들고 다시 짧은뜨기 한 코 뜰 건데요. 다음 코에 뜨지 않고 한 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할게요. 두 번째 코 부분은 사슬코를 떴기 때문에 건너뛰고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한 코 뜰게요. 사슬 한 코 뜨고 이번에도 한 코 건너서 떠줍니다. 네 번째 코 건너서 다섯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한 코 떠주세요. 사슬 한 코 떠주세요. 계속해서 규칙을 반복해서 뜹니다. 끝코까지 한 코 건너서 짧은뜨기 한 코, 사슬 한 코로 반복해서 떠주시면 돼요. 마지막 코는 사슬코예요. 마지막 코 마커링을 사슬코에 옮겨주세요. 그리고 마커링으로 표시해둔 첫 코에 빼뜨기 해줍니다. 가죽 바닥이 바깥 부분이 되도록 전체적으로 편물을 정돈할게요. 한쪽 방향으로만 뜨게 되면 무늬가 돌아가기 때문에 4단은 진행 방향을 바꿔서 뜰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이쪽으로 진행해서 왼쪽은 첫 코, 오른쪽은 끝 코지만
4단은 편물을 안쪽으로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떠주도록 할게요. 우선 기둥코가 될 사슬 한 코 만들고 편물을 뒤로 돌립니다. 4단은 바닥의 안쪽을 보고 떠주면 돼요. 마커링으로 표시해뒀던 코는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3단의 끝코는 4단의 첫 코로, 3단의 첫 코는 4단의 끝코가 돼요. 4단의 첫 코를 뜨는 부분은 마커링 걸어둔 3단의 마지막 코, 이 사슬코 아래 뻥 뚫린 구멍에 바늘 찔러 코를 만들게요. 사슬코 아래로 바늘 콕 찌르고 짧은뜨기 한 코 뜰게요. 마커링은 방금 뜬 4단의 첫 코에 옮겨주세요. 그리고 사슬 한 코, 3단처럼 한 코를 걸러서 짧은뜨기 한 코 뜰 건데 3단에서 짧은뜨기를 해줬던 부분이 두 번째 코이기 때문에 짧은뜨기로 만들었던 코는 건너고 사슬코 부분에 짧은뜨기를 해주면 됩니다. 한 코 건너서 사슬코 아래에 바늘 찔러서 짧은뜨기 한 코, 이어서 사슬 한 코 뜰게요. 계속해서 끝코까지 규칙을 반복해서 떠주세요. 끝코까지 한 코 건너서 짧은뜨기 한 코, 사슬 한 코를 반복합니다. 마지막 사슬코에 마커링 옮겨주세요. 그리고 첫 코에 빼뜨기 할게요. 4단까지 완성을 했는데요. 5단부터 12단까지는 4단과 동일하게 편물 돌려 진행 방향을 바꾸고 규칙을 반복해서 떠주세요. 사슬 한 코 세우고 편물은 뒤로 돌립니다. 다시 첫 코와 끝 코가 바뀌었기 때문에 첫 코는 사슬 아래에 바늘 찔러 뜰게요. 짧은뜨기 한 코, 그리고 첫 코에 마커링 옮겨줍니다. 사슬 한 코 이어서 뜨고 한 코 건너서 사슬코 아래에 짧은뜨기 한 코 뜰게요. 다시 사슬 한 코, 12단까지 A 무늬로 4단을 반복해서 떠주세요. (12) 단까지 뜬 다음에는 사슬 한 코를 뜨고 편물을 돌려주세요. A 무늬는 이렇게 라탄이 엮인 듯한 편물으로 완성돼요. 여기부터 총 10단을 떴고 이어서 13단은 라인 정리를 한 다음 B무늬를 떠보도록 할게요. 첫 코부터 짧은뜨기 한 코씩 떠주세요. 사슬코 아래로 바늘 찔러서 짧은뜨기 한 코 떠주세요. 그리고 첫 코에 마커링 옮겨주세요. 다음은 두 번째 코, 아래 짧은뜨기 코에 뜰게요. 두 번째 코에 바늘 콕, 짧은뜨기 한 코 뜰게요.
계속해서 끝코까지 한 코에 짧은뜨기 한 코씩 진행할게요. 마커링 걸어둔 마지막 코까지 뜨고 끝코 마커링 옮겨주세요. 첫 코에 빼뜨기로 이어줍니다. A 무늬단의 라인 정돈까지 완료했어요. 14단부터는 B무늬를 뜰 건데요. B무늬는 3코가 한 세트로 진행되는 무늬예요. 우선 마커링 하나 준비할게요. 마커링 걸어둔 첫 코부터 세어서 네 번째 코에 마커링 표시해주세요. B무늬는 3코가 세트고 한길 긴뜨기로 만들 건데요. 조금 다른 점은 평소처럼 이 순서대로 코를 뜨지 않고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꼬인 무늬로 떠줄 거예요. 순서를 바꿔 떠주기 위해서 우선 첫 코 위치를 두 번째 코로 옮길게요. 두 번째 코에 바늘 콕 찔러서 빼뜨기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시작 코가 두 번째 코가 됩니다. B무늬는 한길 긴뜨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첫 코는 사슬 3코로 기둥코를 세울게요. 첫 코에 마커링을 세로 걸어주세요. 다음 코인 세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뜰게요. 바늘에 실 감아서 세 번째 코에 찌르고 바늘에 실 감아 뺍니다.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두 고리에 통과시키고 바늘에 실을 감아 모두 통과시켜 주세요. 다음은 마커링 걸어둔 이 첫 코에 뜰 건데요. 14단의 마지막 코 왼쪽의 잎사귀 이 아래로 바늘을 콕 찌르면 이렇게 첫 번째 코에 들어가게 돼요. 이 위치에 한길 긴뜨기 떠줄게요. 바늘에 실 감고 첫 코에 콕 찔러서 한길 긴뜨기 뜰게요. 그럼 이렇게 교차된 무늬가 나와요. 첫 코 잎사귀 앞부분에 마커링 걸어줍니다. 다음 무늬를 뜨기 전에 코 찾기가 힘든 분들은 네 번째 코에 마커링 표시해 줄게요. 이 마커링을 첫 코로 네 번째 코에 마커링 표시합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한길 긴뜨기로 무늬 뜰게요. 한 번 더 반복해서 뜰게요. 두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한 코, 세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한 코 뜨고 첫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한 코 떠주세요. 이렇게 교차된 무늬가 2개 만들어졌어요. 코를 확인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꼭 네 번째 코에 마커링 표시하며 떠주셔야 코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게 뜰 수 있어요.
계속해서 세 코를 세트로 규칙을 반복해서 끝코까지 떠주세요. 마지막 코에 마커링 걸게요. 이제 첫 코에 빼뜨기 해줄 건데 마커링을 코의 앞부분에 걸어둔 상태로 코의 가운데로 바늘을 찔러 빼뜨기 해줄게요. 다음 단부터는 14단을 반복해서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무늬 덕분에 코가 조금 더 잘 보이지만 코를 찾기 힘든 분들은 이번에도 네 번째 코에 마커링 표시하면서 떠주세요. 매 단마다 시작코가 첫 코에 걸려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코로 시작점을 옮기고 무늬를 떠주세요. 두 번째 코에 빼뜨기, 그리고 아까와 동일한 순서대로 첫 코는 기둥이 되어줄 사슬 3코 뜨고 첫 코에 마커링 걸게요. 세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1코, 다음은 첫 코에 뜰 건데 이렇게 첫 번째 코 앞에 마커링을 걸어뒀기 때문에 마커링 걸린 뒤로 콕 찌르면 되는데요. 걸린 마커링을 왼쪽으로 두면 보이는 이 구멍에 떠주면 돼요. 첫 코에 한길 긴뜨기 1코 뜰게요. 아래 마커링은 뺄게요. 아래와 같이 무늬가 만들어졌고 코늘림 없이 이렇게 무늬가 올라갈 거예요. 다음 무늬도 규칙을 반복해서 떠주시면 돼요. 네 번째 코에 마커링 걸고 세 코 중에 두 번째 코부터 한길 긴뜨기 떠줄게요. 세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1코, 그리고 첫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1코 뜰게요. 계속해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무늬가 이어지게끔 늘림없이 뜰게요. 비무늬가 세로로 총 7개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뜰 건데 조금 더 넉넉한 수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비무늬를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완성했을 때 예쁜 비율을 원하시면 20단까지만 떠주세요. 저는 조금 넉넉한 수납을 위해서 21단까지 만들게요. 14단의 규칙을 반복해서 20단까지 떠줄게요. 저는 비무늬를 8단 떴어요. 세로로 8무늬고 가로는 총 42개의 무늬로 만들어집니다. 다시 윗부분은 A 무늬로 편물을 뒤집어 가면서 뜰 건데요. 무늬를 뜨기 전에 21단은 짧은뜨기로 한 바퀴 돌려서 뜰게요. 사슬 1코 뜨고 편물을 뒤로 돌릴게요. 편물을 뒤로 돌리면 표시해둔 첫 코와 끝 코의 마커링이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첫 코부터 한 코에 짧은뜨기 한 코씩 떠줄게요. 첫 코에 바늘 콕, 마커링으로 표시해둔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한 코씩 떠줄게요. 마커링 표시해둔 마지막 코는 마커링을 이렇게 코에 반에 걸어둔 상태이기 때문에 마커링이 걸린 한 줄을 빼고 반을 찔러 뜰게요. 짧은뜨기 한 코 뜨고 마지막 코에 마커링 옮길게요. 첫 코에 빼뜨기로 이어줍니다. 22단은 우선 사슬 한 코 세우고 편물을 뒤로 돌려주세요. 22단부터는 다시 A단의 무늬로 뜹니다. 이 아래에 떴던 무늬로 떠주시면 돼요. 4단과 동일하게 짧은뜨기 한 코로 시작합니다. 첫 코에 짧은뜨기 한 코, 이어서 사슬 한 코, 첫 코에 마커링 옮길게요. 사단의 규칙처럼 바로 다음 코가 아닌 한 코 건너서 다음 코에 뜹니다. 바늘 콕 찔러서 짧은뜨기 한 코, 이어서 사슬 한 코. 계속해서 규칙을 반복해서 A 무늬를 6단 떠주세요. 27단까지 A 무늬를 반복해서 뜰게요. 매단마다 사슬 한 코, 편물 돌려서 진행해 주시고 끝코까지 한 코 건너서 짧은뜨기 한 코, 사슬 한 코로 떠주시면 됩니다. 27단까지 쭉 떠줄게요. 27단까지 다 뜨면 사슬 한 코 뜬 다음에 편물을 뒤로 돌릴게요. 짧은뜨기만 떴던 21단을 제외하고 6단을 떴어요. 28단은 짧은뜨기를 떠서 끝부분을 정리할게요. 마커링 걸어둔 첫 코부터 짧은뜨기 한 코, 두 번째 코도 짧은뜨기로 한 코 뜹니다. 계속해서 끝코까지 짧은뜨기로 쭉 떠주세요. 이 28단을 다 뜨면 이렇게 라인이 반듯하게 정리돼요. 이어서 마지막 29단은 되돌아 짧은뜨기로 떠줄 건데요. 되돌아 짧은뜨기는 진행 방향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코를 따라 떠주는 거예요. 그래서 29단의 첫 코는 노란 마커코가 아닌 오른쪽 녹색 마커코가 됩니다. 우선 29단의 기둥코인 사슬 한 코 뜰게요. 오른쪽 마커링 표시한 첫 코, 그대로 바늘 찌르고 짧은뜨기 한 코 뜰게요. 영상에서는 마커링을 빼는데요.
마커링을 빼지 않고 두면 끈 결합 시 부착 부위를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 한 코 뜰게요. 계속해서 끝코까지 되돌아 짧은뜨기로 쭉 떠주세요. 마지막 코까지 떠주고 이대로 마무리를 하면 끝부분의 무늬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한 코를 더 뜨고 마무리해 줄게요. 우선 저는 마커링을 빼고 마감할게요. 여기가 방금 뜬 마지막 코 자리고 오른쪽의 이 부분 28단의 첫 코와 끝 코를 이으며 생긴 빼뜨기 코 아래에 뜰게요. 이 부분이에요. 바늘 콕 찔러 한 코 더 뜨고 10에서 15cm 정도 여유를 두고 자릅니다. 바늘을 잡아당겨서 실을 끝까지 뺄게요. 돗바늘 끼워 준비합니다. 이제 끝부분이 티나지 않게끔 마무리 해볼게요. 오른쪽 첫 코 떠준 부분에 바늘 찌를게요. 콕! 실을 끝까지 빼줍니다. 다시 실이 연결된 마지막 코에 찌를게요. 실이 연결된 이 꼬인 부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끼우고 실 잡아 당길게요. 그리고 마지막 무늬 사이로 통과시켜 주세요. 바늘 콕 찔러서 편물 안쪽으로 실을 보냅니다. 편물을 안쪽으로 돌리고 남은 실은 편물 사이에 고정시키며 숨겨줍니다. 앞 무늬에 영향을 주지 않게 감춰주세요. 남은 실은 바싹 잘라주세요. 가방 바디가 완성됐어요. 끈을 달기 전에 스팀 해주시면 더 예쁘게 완성 가능해요. 이어서 가방 끈을 만들고 달아 완성해 볼게요. 가방은 새우뜨기를 이용해서 숄더백 길이로 뜰게요. 끝부분에 실로 고정시킬 거기 때문에 넉넉히 약 15에서 20cm를 남기고 시작할게요. 실 아래에 바늘 놓고 준비코 만들게요. 사슬 2코 떠주세요. 다음 코는 코에 반에 걸어서 뜰 건데요. 아래 코의 왼쪽에 짧은뜨기 할게요. 바늘 콕 찔러서 짧은뜨기 한 코, 다음 코는 맨 오른쪽에 있는 이 띠 부분에 짧은뜨기 해줄게요. 왼쪽으로 살짝 돌려서 여기에 바늘 콕 짧은뜨기 할게요. 이제 원하는 길이까지 반복해서 뜨는 구간이에요. 이번에도 오른쪽에 띠에 떠줄 건데 이번에는 띠 2줄에 바늘 찔러 떠줄게요. 살짝 돌리면 보이는 이 2줄에 짧은뜨기 한 코 떠줍니다.
계속해서 오른쪽에 두 줄에 짧은뜨기 한 코를 떠주시면 돼요. 숄더형으로 떠줄 거기 때문에 원하는 길이까지 떠주시거나 약 53cm 정도가 될 때까지 반복할게요. 약 53cm 정도가 되면 바디에 엮을 수 있도록 약 15에서 20cm 정도 남기고 자릅니다. 그리고 바늘을 잡아당겨서 실을 끝까지 빼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총 2개의 끈을 만들어 주세요. 이어서 가방끈을 달 건데요. 바디 완성 후에 마커링을 빼둔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 모서리를 기준으로 끈 달아주는 위치를 찾을게요. 바닥 모서리를 따라서 각을 세워주면 모서리에서 시작되는 무늬가 보여요. 이 무늬를 따라 위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네 번째 무늬를 찾아요. 이 네 번째 무늬의 왼쪽 코, 이 코를 따라서 위로 쭉 올라갈게요. 위치를 잘 봐주세요. 이 코에 마커링 걸게요. 왼쪽도 표시할 건데 오른쪽 모서리 무늬부터 13번째 무늬를 찾아도 되고 아까처럼 부착 위치를 찾아도 돼요. 저는 이번에도 모서리 따라 올라갈게요. 모서리 따라서 접으면 나오는 앞면의 왼쪽 끝 무늬, 이 모서리 무늬 따라서 올라간 다음 오른쪽으로 네 번째 무늬를 찾을게요. 네 번째 무늬의 맨 오른쪽 코에 연결된 이 코 따라서 위로 올라갈게요. 짧은뜨기 했던 코에 마커링 표시합니다. 이렇게 마커링 사이의 무늬가 8개여야 맞게 표시된 거예요. 반대편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표시해주세요. 앞면의 마커링 사이에는 무늬가 8개, 앞, 뒤 마커링 사이의 무늬는 11무늬가 됩니다. 이제 끈을 고정시킬 건데요. 끈은 마커링 안쪽에 고정합니다. 이렇게 마커링 안쪽으로 반대쪽 끈도 이렇게 마커링 안쪽에 고정시킬게요. 단단하게 고정시키기 위해서 맨 끝에 2단에 고정시킬게요. 먼저 오른쪽 고정할게요. 마커링 왼쪽으로 두 번째 코 아래 이 부분을 뒤에서 앞으로 바늘 찌를게요. 바늘 콕 찔러서 실 끝까지 빼주세요. 계속해서 바디와 끈을 고정시켜 줄 건데 앞에서 고정시킬 때는 편물의 모양이 망가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고정해 주세요. 편물 사이로 끼워서 뒤로 보내고 안쪽에서도 여러 번 엮어서 고정시킵니다. 앞쪽의 무늬가 망가지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탄탄히 엮어주세요.
남은 실은 편물 안쪽 사이사이에 고정하며 숨긴 다음 바싹 잘라서 마무리합니다. 무늬는 해치지 않고 단단하게 고정됐어요. 이어서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고정시킬게요. 돗바늘 끼워주고 우선 끈이 꼬여 달리지 않도록 정돈할게요. 왼쪽도 이렇게 마커링 안쪽으로 고정시킬게요. 아까처럼 이 두 단에 고정시키면 돼요. 마커링 오른쪽으로 2코, 아래에 뒤에서 앞으로 바늘 찌를게요. 뒤에서 앞으로 콕. 아까처럼 앞에 무늬가 망가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반대쪽 끈도 동일하게 고정시켜 주세요. 네 개의 끈 모두 튼튼하게 고정한 다음 걸려있는 마커링은 모두 빼주세요. 가방이 완성됐습니다. 편물의 울퉁불퉁한 부분은 스팀을 쏴서 모양을 잡아주시거나 가방에 물건을 넣어두면 자연스럽게 모양이 잡혀 예뻐집니다. 만든 직후에는 끈도 꼬여있기 때문에 스팀을 쏴서 모양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예쁘게 뜨셨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미있고 쉽게 뜰 수 있는 아이템 들고 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